커피 한 잔도 디지털로 쉽게 주문되는데 왜 국제물류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 첼로스퀘어에 있습니다. 첼로스퀘어에 접속해서 클릭 몇 번이면 5천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전 세계 37개국 230개 사이트에서 당신을 위한 24시간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견적 확인, 서류 작성,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빈틈없는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이 정도는 해줘야 완벽한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물류는 첼로스퀘어에 맡기고 당신은 비즈니스와 고객 응대에 집중하면 됩니다. 물류를 클릭하다. 첼로스퀘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에서 이커머스를 지원하는 첼로스퀘어 사업의 최봉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국제 물류 트렌드와 아마존 FBA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또 삼성 SDS가 출시한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하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 드리면, 저는 삼성 SDS에서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그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이커머스 물류가 전문이고요. 물류 신사업으로서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되어 있는 물류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가 시작된 이유는 이커머스 셀러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중소화주분들께서 기존 물류에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간편하고 또 심플하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물류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젠다는 물류 시황과 트렌드, 이제 먼저 가볍게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급격하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먼저 소개드리고, 아마존 셀러분들이 성장을 많이 하실 건데, 아주 초보서부터 이제 판매가 좀 시작돼서 좀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지시는 이제 그런 단계, 그리고 이제 완전한 대형 셀러로 진입하셔서 어엿한 이제 수출 사업자로서의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그 단계별로의 페인 포인트들을 제가 먼저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물류 솔루션, 앞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페인 포인트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최종 고객 사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 시황과 트렌드. 그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지금 동시에 있습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요에서 있고요. 배드뉴스는 공급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비드-19 시대의 유통시장의 변화라고 했을 때 아마 뭐 저희가 이미 그 유통시장의 소비자로서 다들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아마 가장 그 몸으로 느끼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통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0%를 넘었고요. 그 어떤 물건도 이제는 온라인에서 다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상품 이상 매일매일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는 가정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요. 여기 보시면 홈코노미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재택을 한다든지 혹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어서 휴가도 집에서 즐기시고, 또 바깥에 나가서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저녁 외식을 하는 것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인원 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거주하는 시간들이 길어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 안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바꿔야 되고 TV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매 욕구들이 이제 분출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에 나가서 또 구매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구매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미국 내에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한 44% 정도 이상이 그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많은 그 소비자들께서 빠른 배송, 이길 배송,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료 배송, 이제 아주 익숙해진 이제 그 배송 니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주 이제 극명하게 미국에서는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오프라인에서 꼭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고가의 귀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큰 가구, 조립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배송 설치해야 되는 것들, 혹은 음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는 다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었던 것들인데, 이제는 이제 그런 물건들 또 상품들도 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단순히 그냥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온라인을 구매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그 감성들, 혹은 그 체크해 보려고 했던 체크 포인트들을 다 온라인에서도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던가 아니면 색감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실제로 만져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VR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이제 오프라인에 나가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굿뉴스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다양해졌고 무슨 물건이든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상황인데요. 배드 뉴스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불안정한 국제 물류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는 그 SCFI라고 하는 컨테이너 해상 운임 지수입니다. 저희가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1000 이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800에서 1000 사이를. 그러면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선사들이 손익분기점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가 나거나 적자가 나거나 하는 그런 분기점이었는데, 재작년에 한 4,000을 넘었고 작년 12월 31일 날 5,000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그 이전이 한 1,000이었다고 생각이 돼도 5배가 된 거고요. 한 800이었다고 하면 뭐 한 6, 7배 정도 이제 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운임 지수니까 실제로 운임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상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조업하시는 분들이 다 근무 시간이 줄었습니다. 격리를 당하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직장이 봉쇄되기도 하면서 근로자들의 숫자들이 줄어들면서 트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여러 물류 시설들이 전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또 비행사분들께서 그 코로나에 걸리거나 밀접 접촉이 되면 또 비행기 운항 또 중단되는 이제 이런 사태들까지 벌어져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 글로벌리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물류 스페이스들, 항공기, 선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페이스들이 완전히 최적화돼서 운행되지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이 더 못 미치는, 그래서 물류 수요들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2년째 지금 계속 이제 물류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들에 대한 판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졌고, 물류를 진행하기에는 또 어려워진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 물류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 그리고 더 여유 있게 배송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필수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하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페인 포인트와 솔루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셀러들의 성장 단계는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요. 시작하시는 셀러분들, 그리고 판매가 안정적인 그 중형 셀러분들, 그리고 이제 현지 최적화가 필요한 대형 셀러분들,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대형 셀러가 되신 분들도 초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이랬었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더욱이 이제 준비를 막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매우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상품가를 정하는 것부터가 이제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가를 정하시려면 여러분들 물류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아니면 그와 유관되어 있는 비용들이 얼마일지를 좀 알아야 그것들을 녹여서 상품의 판가를 만드실 텐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물류비가 얼마일지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도
3개월 혹은 6개월 고정 운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매주, 뭐 길어야 2주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은 물류 운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견적을 받으셔도 그 견적이 1, 2주밖에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의 판가를 그렇다고 1, 2주마다 계속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 안에서는 고정으로 물류비를 책정을 하고 판가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판가를 정하시는 게 너무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존 FBA에 여러분들이 입고하시기 위한 그 물류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거래선들과 거래하셨던 B2B 물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마켓플레이스에 물건을 판매하시고 직접 특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배송하셨던 것과는 다른 특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수입자가 지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은 창고를 대행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대행해주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지의 수입자를 선정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아마존의 FBA 물류센터의 동영상들을 꽤 많이 보셨을 건데요. 보시면 완전한 자동화가 되어 있는 그런 창고입니다. 자동화의 전제 조건은 표준화되어 있는 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상품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행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지정한 그 방식대로의 그 선행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작업들도 초반에는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적응이 되면 이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실 건데, 초반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렵게 다가가실 거고요. 일단 해외로 수출하는 거다 보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판매를 많이 하셨어도 통관이라는 과정을 한 번도 겪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서류가 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걸 인보이스 밸류를 어떻게 적어야 되지? 그리고 또 인보이스 자체를 작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커머셜 인보이스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많으실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시작하시는 셀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공통적인 그런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 판매하시는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찾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덧 이제 중형 셀러에 이제 진입해 있으실 겁니다. 이 중형 셀러가 되면 또 중형 셀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FBA 창고에 재고를 얼마나 적정하게 계속 보관을 하면서 물건이 떨어지지도 않고 또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그 창고비를 지불하지도 않으면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면서 갈 건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큰 이슈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마존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인벤토리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덱스에서도 재고가 떨어져가지고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장기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그 세일즈를 계속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재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고 정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해상으로 배송을 하다 보니까 배에 타고 있는 바닷가에 바다 위에 떠 있는 재고들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아마존 창고에서도 몇 팔렛 이상은 많이 받아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창고도 굉장히 많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입고를 원하기 때문에 대량을 넣을 수가 없어서 컨테이너로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보내셨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 컨테이너에 있는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그 창고에도 재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FBA에도 재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 세 군데에 여러분들의 재고가 있을 건데, 베이에 떠 있는 재고, 그 다음에 중간 창고에 있는 재고, 그 다음에 아마존 FBA에 있는 재고, 이 재고들에 대해서 어느 날이라도 어느 시점이라도 찍어보면 지금 재고가 몇 개 있구나, 어떤 SKU들에 대해서는 재고가 이만큼 있고 어디에 있고, 이걸 다 아셔야 후보층들을 스마트하게 전략을 짜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고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셀러분들의 큰 이제 어려움이셨고요. 그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재고 후보층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때 발생하는 수작업들이 또 큰 페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이 일이 많은 것이라고 하면
좀 내가 노가다를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거를 수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도 발생하고, 또 이게 이거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보내다 보면 이게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량이라든지 SKU라든지 어떤 판매 전략들이, 프로모션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의 이슈들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자동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마지막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최근에 물류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물류비의 비중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팔았는데 남는 돈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오셔서 그래, 어떻게 아마존 판매가 잘 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엄청 잘 팔립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때 이제마다 이제 두렵다고 하시는 게 뭐였냐 하면 그래서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남았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두렵다고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왜냐하면 이제 물류비라든지 원가가 너무 올라서 실제로 물건을 많이 팔리긴 하지만 남는 게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큰 이 세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중형 셀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단계가 이 중형 셀러 단계인데, 가장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또 제대로 된 솔루션이 필요한 단계가 아마 이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형 셀러가 됐을 때는 사실은 고민이라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헬프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판매 채널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미국에만 보내다가 일본도 보내고 유럽도 보내고 인도도 보내고,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했지만 다른 마켓플레이스들도 진입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좀 높아지고 나면 여기저기 오프라인 거래선에서도 연락을 해옵니다. 그리고 직접 그런 곳을 뚫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어려움들에 봉착을 하십니다. 물류에서도 당연히 어려운 점들이 있고, 해외에 거점이나 지점들을 설립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래서 현지에 그런 헬퍼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대형 셀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FBA 배송뿐만 아니라 B2C로 직접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현재 창고를 직접 구해서 내가 창고 운영을 좀 해야 되겠다든지, 아주 다양한 물류 방식들을 이제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채널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 그 채널에 적합한 최적의 물류 수단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물류 수단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물류사들을 선택을 해서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물류를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컨택 포인트도 많아져서 관리하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은 전체 최적화를 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아주 다양해지는 그런 물류 수단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와 좀 상담을 해보고 그런 컨설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들을 이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셀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컨설팅 니즈가 또 이제 성장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애로사항만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제 굉장히 많이 공감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는 어느 단계에 있고 나는 어떤 고민이 내가 이제 포커스다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건데, 지금부터는 제가 첼로스퀘어라고 하는 SDS의 물류 솔루션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애로사항들과 니즈를 어떻게 저희가 이제 풀어서 솔루션으로 했는지 조금 이제 짧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셀러들을 위한 솔루션으로는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 사전 컨설팅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금 이제 솔루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초반에는 사실 진입하기가 굉장히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군가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어떤 것들을 먼저 사전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서 뭘 먼저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가 됐을 때 물류를 준비를 하고, 물류가 준비가 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물류비를 가지고 판가를 정하고,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류사이긴 한데 저희들에게 하도 많이 이제 아마존 입점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의 프로세스를 많이 문의하셔서 저희가 이제 아예 이걸 이제 매뉴얼화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매뉴얼들을 제공을 일단 1차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그 매뉴얼대로 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여러분들 상담하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는 특송 서비스가 가장 강력한 배송 수단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독특한 상황인데요. 항공운임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항공운임이 오히려 더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송운임이 더 저렴한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의 물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사이즈가 아주 큰 상품들이 아니면 특송으로 초반에 보냈다가 항공으로 전환해서 조금 또 물류비를 낮춰서 발송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물류가 더 커지면 그때 이제 해상으로 보내신다거나 하시는 이런 어떤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항공운임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요. 특송으로 진행하시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상으로 발송하시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초도라든지 먼저 빨리 진입을 하기 위해서 소량의 물건들을 특송으로 먼저 발송하셔서 판매를 개시하신다거나 해당하는 국가의 세관에 통관 기록을 남기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특송을 발송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초도는 무조건 특송으로 발송하시기를 저희들이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 기간 동안 특송이 운임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송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송도 사실은 국내 택배와는 다르게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해외로 수출되는 거기 때문에 수출 신고와 수입 신고 양쪽의 통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완전히 녹아서 여러분들 큰 고민 안 하시고 국내 택배 발송을 하시듯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첼로스퀘어의 특송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전 상담과 특송 서비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셀러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솔루션들을 만들어 놨고요. 중형 셀러들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고민이 많은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3가지 솔루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뒷장으로부터 해서 한 장씩 제가 이제 이 3가지 솔루션들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때는 굉장히 다양한 물류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복합 물류 상품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복합 물류 서비스를. 그리고 시스템적인 연동을 통해서 실수라든가 오류라든가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그리고 수작업을 낮춤으로써 여러분들이 본업에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존 FBA 물류 서비스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 공장에서 예를 들면 출발지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면 부산항에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미국의 롱비치에 내려서 LA에 있는 중간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FBA 창고로 파샬로 이제 입고를 계속 시키시면서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계속 후보충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도착지에 창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러킹을 통해서 FBA 창고까지 집어넣는 이제 이런 이제 물류 수단들이 활용이 되고요. 저희가 재고에 대한 안정성을 안전재고로 항상 FBA에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마 하시긴 할 텐데, 갑자기 물건이 많이 팔린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미리 물건을 보내놓긴 했는데 항만에서 이게 하역이 늦어져서 물건들이 빨리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긴급으로 결국은 또 이제 특송을 이용해서 FBA 창고까지 긴급 입고를 또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제 물류수단들이 활용이 됐고요. 이런 4가지 정도의 물류수단들을 시스템 내에서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예를 드리고 있지만 국내 택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류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총합 재고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가 어디에 얼만큼인지 정확히 알아야 FBA의 재고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또 너무 많은 재고가 쌓이지 않게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현재의 재고 현황을 항상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아마 스마트한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가장 어려운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첼로스퀘어에서는 인트랜짓 재고라고 그래서 현재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재고의 양과 그
그 다음에 현지에 저희 SDS 창고에 들어가 있는 재고, 그리고 아마존 FBA에 들어있는 재고들을 저희가 API로 연동을 해와서 실시간으로 그 재고량들을 여러분들께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시면 통합 재고 관리하러 이 첼로스퀘어에 이제 화면을 제가 하나 그 스냅샷을 떠왔는데 그 SKU별로 지금 인트랜짓 재고가 몇 개 있고 저게 이제 배송되고 있는 거죠. 맨 아래 라인에 보면 저 제품은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칸에 나눠져 있는 것이 저희 창고에 있는 재고의 수량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이 아마존 FBA 창고에 있는 재고 수량입니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재고 수량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겠죠. 판매가 됨에 따라서 저게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재고 수량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면 어떤 SKU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발송을 해야 되겠다. 어떤 건 지금 해상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특송으로라도 일단 일부 입고를 먼저 시키고 해상도 동시에 발송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프로모션을 걸고 있으니까 SDS 북미에 있는 저 창고에다가 물량을 조금 더 먼저 넣어놓고 FBA 창고의 재고가 줄어들 때마다 계속 후보충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전략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API 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단축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 연계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엑셀에다가 정리를 하고 가공을 하고 거기에 전략을 담아서 배송 요청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엑셀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API 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작업들을 수작업들을 굉장히 낮추고 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형 셀러를 위한 솔루션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컨설팅 서비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글로벌 거점에 있는 저희 삼성 SDS의 현지 직원들의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컨설팅은 거점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창고를 오운하시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창고를 임대해서 전용 창고를 쓰기 원하신다든지 뭐 그럼 창고 위치를 어디에 놓는 게 좋은지 몇 개나 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1차로 해드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뭔가 실행을 하실 때 저희 이제 그 글로벌에 저희가 37개국에 58개의 거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아마존의 FBA 창고가 있는 모든 국가에는 저희 그 거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 현지에 있는 그 직원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현지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형 셀러를 위한 솔루션은 제가 뒤에 사례에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첼로스퀘어를 통한 FBA 물류 솔루션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 소개한 장표인데요.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나중에도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미국, 일본, 유럽만 나와 있지만 아마존 코리아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새로 이제 제안해드리고 있는 인도 쪽의 솔루션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은 이제 항공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는 항공과 해상, FCL, LCL 모두 가능하고 현지 창고들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들어가는 부분들도 뭐 택배라든지 뭐 트럭이라든지 모든 게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MFN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글로벌 어느 국가든지 특송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부분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출입 신고라든지 라벨링, 그다음에 반품과 반송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저희가 이제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와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례를 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S사 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 업체가 바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셀러의 사례인데 판매하신 지 한 2년 정도 됐고 2년 정도 지나면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코로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파급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이제는 거점을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됐고 현지에 단독 창고를 운영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현지 창고가 오픈을 하고요. 6월 달까지 이제 두 개의 창고를 단독 창고를 오픈을 해드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현지의 거점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렸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아마존에서 판매가 잘 되니까 결국은 오프라인 몰들에서도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코라든지 이런 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면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한번 먼저 해서 시장 검증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왔고요. 근데 이 팝업 스토어의 제안들은 일반적인 물류와는 좀 다르게 팝업 스토어까지 물량들이 잘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상, 트러킹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현지 팝업 스토어까지 물건들이 제대로 된 게 잘 갔는지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하고요. 현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그 세팅하고 진열하는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그러고 나서 판매가 되고 거기 같이 갔었던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또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그 전반적인 팝업 스토어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현지의 지원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저희 거점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그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올해 작년 연말부터는 코스트코 인터내셔널에 이제 납품을 하시게 됐고 그 물류도 저희가 역시나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형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타이트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물류사 혹은 이제 헬퍼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례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K사 사례는 읽어보시면 K사는 아마존을 입점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셀링을 시작하신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있어서 다른 상품군들은 B2C, B2B 모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요. 요번에 아마존에 입점한 이 상품군에 대해서는 최초로 이제 해외 판매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경험도 없어서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특송으로 발송을 하다가 물량들이 많아져서 해상으로 전환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까지 진행하는 동안 첼로스퀘어를 통해서 이제 업무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수작업이라든지 이런 반복 작업들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같이 이제 협력하면서 많이 해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첼로스퀘어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리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첼로스퀘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첼로스퀘어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 자리는 첼로스퀘어를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첼로스퀘어를 소개합니다. 첼로스퀘어에는 다양한 즉시 견적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 견적부터 선적, 그리고 물류비 정산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즉시 견적 상품을 선택하고 견적에 필요한 출 도착지 정보, 선적 요청일, 화물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견적 주의를 클릭하면 운임과 스케줄을 비교할 수 있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약하면 선적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선적이 시작되면 국제 운송과 로컬 운송까지 한눈에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선적 지연이나 통관 이슈 등 특이사항만 필터링할 수 있고 해당 건의 상세 이력 확인도 가능합니다. 물류 실행이 완료되면 고객에게 물류비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류에서는 고객 대응이 매우 신속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화면을 통해 운송건별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고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바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번에 셀러 컨퍼런스 하면서 저희들이 좀 이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FBA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첼로스퀘어에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이벤트에 여러분들 첼로스퀘어.com에 들어오셔서 이 이벤트 응모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스타벅스 커피도 드리고 사실 이 커피보다는 저희가 드리는 이런 상담이 아마 더 밸류able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한번 궁금하신 사항들 직접 물어보시고 문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첼로스퀘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밸류들을 한껏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하시는 방법은 들어오시면 저렇게 문의하기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모두 동의하기 선택하시고선 보내기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커피 쿠폰을 나중에 보내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저기 적어주시면 저희가 컨택 드려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아마존 FBA 물류와 관련돼서 애로사항과 솔루션 그리고 사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이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 더 있는데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quarecs@samsung.com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 또 추가로 있으시다고 하면 또 답변 드리고 무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 S댓의 최봉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